네,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컨셉 도출입니다. 컨셉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잠깐 생각해 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인드맵이랑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인드맵은 사실 메모 기술이에요.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으로 생각을 확장해서 메모하는 방법이고,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막 쏟아낼 때 사용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인드맵은 그 주제에 있어서 무조건 연관이 돼야 돼요.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은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도 해결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가장 큰 해결책 파트가 바로 디자인 띵킹에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면 좋겠지만 그 파트는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각 팀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컨셉을 잡아서 디자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요새 클래스 101도 있고 다양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 파트에서 기획 수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배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보통 기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 실무에서는 어떤 기획서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문서가 있는지, 그리고 설명해주는 강사에 따른 경험에 따른 기획 적용 노하우를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획서, 사업 기획서, 신제품 런칭 기획서, 프로모션 기획서, 이벤트 기획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파트는 궁금하신 분들은 뭐 확대를 하시거나 따로 적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실행계획서, 매뉴얼 파트도 많이들 짚고 넘어가는 파트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사용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획자라고 하시면은 좀 마음에 담고 있는 기획자가 있으실까요? 거진 생각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기획에 대해서도 알았으니 좀 유명하신 기획자나 닮고 싶은 기획자 한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기획자는 그냥 예시인데, 첫 번째 기획자는 문화기획자 이선철 대표님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만 보고는 모르시는데 피스-1이라는 G드래곤 전시 기획을 하신 박경린 기획자,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할 것 같은 광고 기획자 이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획에 대해서 너 어떤 기획이 좋아? 어떤 기획자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관련된 기획 프로세스나 일화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고 기획자 이름도 얘기해 주신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나는 기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닮아가고 싶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획에 있어서 세 단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 단계, 두 번째는 개발 단계, 세 번째는 실효성 단계예요. 계획 단계는 아이디어 개발부터 시장 분석, 경쟁 분석, 제품 분석 등과 같은 전략과 디자인 가이드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는 디자인의 컨셉을 정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서 시장성과 기술 실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획 단계까지는 다 잘 합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디자인을 했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인가, 단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개발 단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 실효성 단계, 마케팅 계획과 시장 점검, 생산 공정 등 점검 등을 제시하고 실패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서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디자인한 게 너무 예뻐, 정말 세상에 나오면 누구든지 박수를 쳐줄 거야,
했지만 나중에 출력을 하러 갔는데 개당 단가가 한 5,000원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제품을 판매를 할 때 6,000원으로 팔려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원금이 5,000원인데 판매했을 때 겨우 1,000원밖에 안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양을 팔아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나중에 분명히 SNS나 광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홈쇼핑에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가게 되면은 꼭 얼마 정도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도저히 단가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효성 단계도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디자인 기획서 가이드를 한번 보고 가실 거예요. 이 디자인 기획서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편리에 따라서 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위에서부터 보실게요. 미팅을 할 때 내가 이 기획서 가이드를 작성한 작성일을 적고 누가 적었는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왜 이 미팅 때 만났는지 주제를 적고,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작 의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타겟층, 공개 대상을 적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얻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공개되는지, 뭐 출력이 될 수 있는 출력물이 될 수도 있고, 웹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영상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이즈를 체크하시고, 이게 언제 발표됐으면 좋겠는지 공개 시기,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뭐 예산 같은 것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거진 잘 안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픽을 만들 건데 그래픽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파일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지고 온 게 있으신지, 어떤 걸 참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요청사항은 있으신지, 거기에 따른 레퍼런스가 혹시 있으신지, 없으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한 레퍼런스를 보여주시거나 그 자리에서 레퍼런스를 공유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맞춰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타적인 부분들을 작성함으로써 디자인 계획서 가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끝 하면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클라이언트한테 이 기획서 가이드를 전달하면서 이 부분 맞으시죠? 하고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내 사인도 받을 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업체 담당자한테 잘 정리하셨네 하고 사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 메일링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는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디자인 기획서 가이드입니다. 저번에 몇 월 며칠에 미팅을 할 때 이런 디자인 레퍼런스를 보고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시기 원하셔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피드백을 주시면은 첫 단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이 또 다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동의를 하려면은 언제 줬다, 확인을 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미팅이나 출장을 가졌을 때 관련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서 작성에 있어서 목적 정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왜, 어디에, 누구에게가 핵심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왜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를 의뢰했는지, 이건 어디에다가 사용이 될 건지, 누가 이걸 쓸 거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지를 정하는 파트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핵심 질문이에요. 단순히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한다, 약간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정하실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혹은 둘 다 사용되는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온라인에다가만 올라갈 거면은 RGB 기반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나올 거 출력물이다, 출력물에 많이 쓰일 것 같다 하면은 CMYK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RGB랑 CMYK로 똑같은 색을 구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사용될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사용되는 데 있어서도 뭐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될 수 있고, 모바일 중에서도 뭐 갤럭시, 아이폰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정확하고 세세한 리스트를 짜셔야 됩니다. 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저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저것도 궁금해 할 것 같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지 뭐 하고 넘어갔을 때 그것을 까먹을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미팅을 가실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한테 보여주든가.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을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특정 타겟, 이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설정을 하시고 그들이 가장 봤을 때 호응이 좋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타겟이 명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을수록 좋다, 대한민국 전체다, 전 세계가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러시냐, 근데 뭐 비판해서는 안 돼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가장 먼저 선보였을 때 어떤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라는 정도로 좁혔을 때에 가장 좋은 솔루션과 디자인이 같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업 선정하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떠한 가업인지를 선정하는 거죠. 앞단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러면 이거부터 디자인을 해야겠네요 라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료 조사하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디자인된 것에 대한 혹은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정말 좋은 자료를 찾아놓고 얘기 드렸을 때 이 자료는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다시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걸 기반으로 기획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정말 완벽한 기획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디자인 기획에 대한 실무 적용사를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3위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제 홈페이지가 3위 그룹의 홈페이지 디자인입니다. 좀 신기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게 보일 거예요. 바로 3위 그룹의 로고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죠? GS가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GS가 이 비슷한 로고를 쓰기 전에 3위 그룹은 이것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위 그룹이 소송을 겁니다. 너희 GS가 우리의 로고를 따라서 갔다, 따라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다. GS에서도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보니 이것을 우리 회사 디자인해 준 곳은 정말 유명한 곳인데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논란이 커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로고에 대한 심볼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서체의 S 부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시더라도 너무나 똑같죠.
3위그룹 같은 경우는 이 프랑켄슈타인 서체를에서 따온 거지만 이 작업을 했던 랜도라는 회사에서 아마 작업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들어갔다는 것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 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지. 아마 이 랜도라는 회사에서도 정말 유명한 브랜딩 작업을 많이 했지만 국내에 이것을 기반으로 모티브로 한 작업물은 없었을 거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GS에서도 채택을 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했지만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담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담배 회사에서 전략이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마 레종이라는 담배를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레종의 패키지가 지금 딱 보여드리는데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더라도 패키지가 너무나 예뻐요. 이 패키지는 젊은 층을 겨냥해서 KT&G에서 만든 그 담배였어요. 화이트 컬러. 신입사원들이 멋있게 필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컬러를 위한 패키지로 이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장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담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그 신입사원들이 화이트 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엄청 튀어요. 그래서 보통 담배를 앞주머니에 넣습니다. 앞주머니에 넣었더니 담배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원, 김사원 혹시 담배 피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이 패키지를 안 이용하게 된 거죠.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타겟으로 삼았던 20대 초반의 그런 타겟들이 이 레종 담배 구매 비율이 매우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지겠다. 잘못 설정이 되겠다 해서 전량 폐기를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타겟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만큼 여러분들은 기획에 있어서 여러 파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가지가 있었죠.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디자인은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디자인은 정말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리고 재밌는 디자인 작업, 디자인 솔루션 랩 되실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것으로 기획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